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주시하는 가운데 10월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우리 증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1.73%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은 이 상한가를 터치하며 장세어는 무관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와 함께 이 맥을 짚어보시면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힘차게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 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합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스몰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이 됐지만요.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장세로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소식은 넥슨 자회사인 넷게임즈 보겠습니다. 이 넷게임즈의 모바일 신작 V4의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서버 캐릭터명을 선점 가능할 수 있게 하면서요. 오늘 접속량이 폭주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V4는 급등 검색어 1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V4 신작 흥행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3거래 연속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차트 보시면 급등 나왔습니다. 장중 11,750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최종 종가는 6.86% 상승하면서 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화려한 그래프기 일품인 이 V4, 이 앞으로의 게임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출시 시기가 비슷한 NC소프트의 대작 리니지2M과 경쟁이 붙는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52주 신고가를 간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핸드폰 디스플레이 및 필름 회사인데요. 삼성전자와 중국 핸드폰 회사 오포의 주요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이 5G 시대가 오면서 이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매출 호도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5G 폰, 폴더블 및 출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세경 하이테크의 실적은 탄탄하고요. 11월 말에 베트남 공장도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경 하이테크의 수급은 그래서 5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오늘은 기관도 담았습니다.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49,000원을 강중 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9.76% 상승하면서 4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5G 시대가 완전히 오지 않은 만큼 세경 하이테크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상한가에 안착한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지난 7일이죠. 노벨위원회는 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 적응 기전 연구를 인정해서 미국 하버드, 존스 홉킨스, 영국 옥스포드 3명의 교수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수상자들은 HIF 유전자 때문에 암세포가 저산소 상태에서도 성장하는 데 주목을 했는데요. HIF 기술 특허를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한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 소식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저번 거래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고요. 거래량도 대박입니다. 오늘은 1,2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앞으로의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한 의미 있는 소식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작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논의 쏠려 있습니다. 실무 협상은 진전이 없었는데요. 고위급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응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윤섬을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있으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투자 의견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감명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속에서 이 시총상위 종목들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간밤에 미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무역협상 기대감에 사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겉보기에 봤을 때는 상승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장중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이제 일단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스몰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지만 장 마감 전에 이제 터키에서 이제 시리아 군사작전 개시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였고요. 시간의 거래상으로 봤을 때는 1%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이에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11시 넘어서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은 이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약세를 출발을 해서 이제 9시 반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반등폭은 크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오늘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좀 아무래도 컸고요. 이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순매도세로 이제 일관의 한 게 영향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전기, 가스주를 비롯해서 의료종밀 이제 서비스 업종이 이제 좀 강세를 보였으며. 보험이나 은행 업종 등 기타 금융 업종들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 관련해서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좀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요. 기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아주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 정부가 자국 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하웨이와의 거래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허용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정해지면서 이제 RFHIC 화웨이 관련 거래가 굉장히 많죠. 이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5G 관련주에 매기가 유입됐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4일 다음 주죠. 정부의 AI 종합대책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AI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오픈베이스라든지 줌 인터넷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그리고 삼성의 QD OLED 관련해서 투자 발표가 있었죠. 13조 1,000억 원 투자 발표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에 대해서 OLED 관련주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시장 때문에 영향으로 봐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후 어떤 수급들이 몰릴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중 간 지금 무역 협상, 고위급 협상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를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아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 먼저 해봤습니다. 네 종목 지지부진한 흐름이 더욱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위쪽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여러분들 전 시간에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해결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제인캐스터가 소개해 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온 종목은요, 올릭스입니다. 제약주인데요. 매수가는 58,500원에 비중 2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0992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스맥스 MBT입니다. 매수가 7,08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8859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파트론이 들어왔네요. 핸드폰 부품 업체인데요. 매수가 12,800원, 비중 10%, 끝자리 번호 0830님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율촌화학입니다. 매수가 16,1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을 25% 담으셨습니다. 끝자리 번호 8414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카리스 국보가 들어왔네요. 매수가 5,700원, 비중 40%, 끝자리 번호 9087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릭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58,5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0992님의 고민입니다. 올릭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올릭스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께 투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보다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되게 하락세가 가팔랐다가 어느 정도 이제 29,000원대, 30,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건데요.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여기가 저점이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위로 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특정 저점 이렇게 4만 원이나 45,000원, 44,000원 정도까지는 또 이제 굉장히 또 강한 저항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근데 이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준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7,000원대까지는 또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HLB도 최근에 그렇게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구간이 나중에 가면 올라가면은 저항받을 것 같은데 사실 저항을 안 받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세력들이 많이 사는 거고요.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주요 매물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만 원에서 6만 9천 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요. 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잠시 받는다 하더라도 팔지는 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올릭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보유 의견 남겨주셨네요.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바로 코스맥스 MBT라는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 7,08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8859님의 고민인데 코스맥스 MBT 이 종목이야말로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감명근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MBT, 참 이름도 어렵네요. 이게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건강식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그게 좀 약간 주가의 움직임이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2014년 4월에 이제 코스맥스와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것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거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업이익이 줄면서 사실 수익성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금 흐름표를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보시면 현금 흐름표 흐름을 보시면요. 2018년 작년이었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점점 이렇게 마이너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원인을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요. 이제 해외 법인을 이제 세우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외부 자금을 이제 계속해서 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 이건 조금 아직까지 힘들다 봐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5월 달부터 쭉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중도 적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맥스 BNT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실적은 성장세 보이고 있으나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매도 의견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 주의해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바로 파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2,80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0830님의 고민입니다. 파트론 하면은 이 스마트폰 관련한 이야기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윤사무엘 전문가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중에 대장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특정 고가 이렇게 18,850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왔고 이 구간에서 좀 매물을 만들고 다시 또 하락 추세를 지속해 나왔는데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밴드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게 되면은 11,400원에서 12,800원이 이제 12,800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11,300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추세가 만약에 돌아선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2,8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반전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11,400원을 크게 깨지 않고 이렇게 깨지 않는 이상은 사실 12,800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16,000원대까지는 또 아무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구간이 지켜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12,800원이 만약에 돌파될 시에는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12,8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 시에는 목표 가격 16,000원 챙겨주셨고요. 비중 확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파트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율촌화학 볼게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 종목 반짝 상승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흐름이에요. 매수 가격 16,100원에 비중 25%, 끝자리 번호 8414님의 고민인데 감명근 전문가님, 율촌화 지금은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네, 뭐 필요 없습니다. 매도하십시오. 일단 오늘 보니까 게시판에도 지금 다시 8414님께서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농심홀딩스 자회사입니다. 뭐 만드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라면 봉지, 뭐 스프 봉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물론 그쪽 업계에서는 마켓 쉐어가 1위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아니라 이제 7월 25일이었죠. 그때 보면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추가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로 불리는 파우치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파우치 필름 갈등에 2차 제재를 할 수 있다. 관련성에 해서 이제 율촌화학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관련 기술은 있지만 지금 현재 양산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정말 반짝하다가 그냥 지금 현재에서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죠.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가격이 16,100원대 25% 상당히 많은 비중을 보유하셨는데 이 가격대를 잘 보시면요. 이때 보시면 거의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격대를 16,000원대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쭉 빠지면서 결국 지금 현재 가격대는 급등 이전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추가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뭐 계속해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이벤트부터 일본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아베 정권에 의해서 결국 좋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규 접근도 힘드시고 보유하시더라도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율촌화학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요, 바로 카리스국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 5,700원에 비중 40%.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볼 텐데요. 윤삼을 전문가님, 종목 주가의 흐름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등락폭이 거의 8,000원에서 밴드가 하단 같은 경우에 4,000원인데 그래서 거의 한 2배 차이, 거의 100% 정도의 50% 정도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만 보면은 매년 영업이익이 적자라서 좋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온 거를 왜 올라왔는지 찾아보니까 특별히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난을 치는 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는 게 조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원래는 아침에는 보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약간 수렴 하단에서 약간 지켜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사실 수렴이 좀 깨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2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4,200원이 또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 좀 많이 열려 있어요. 한 또 2,000원대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2,000원대 초반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고 사실 4,200원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자. 그 다음에 다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받는 척하고 내린다 그러면
다시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원대에서 다시 잡아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 축소를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릭스, 국보 이 종목은 기업의 내용보다는 기술적 흐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4,200원 지지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남겨주셨고요. 4,200원 깨진다라면은 2,000원대까지 하단 구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너스 상담 리스트 종목 고민들부터 먼저 도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어떤 종목들 보내주셨는지 종목 해결사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